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국영 강사입니다. 이번에는 66번 워크북 1분 컷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상호방위 조약 해가지고 미국 군대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지휘관의 협정은 중요한 조약이죠. 중요한 조약이기 때문에 헌법 제60조에 따라서 국회 동의를 요하는 조약이 됩니다. 1번 틀렸고요. 2번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중요한이 빠지면 틀립니다, 여러분들. 현행헌법은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그 다음에 단순한 통상조약이 아니라 우호 통상항해조약, 이런 부분을 최근에 우리 경찰 시험에서 바꿔서 냈어요. 그 다음에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도 체결이 가능합니다. 동의를 하면 되죠.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입법상 이런 것들은 이제 열거 조항이죠. 중요한 조항들이고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조약들이다. 3번은 어떻게 푸나요? 국제노동기구와 이제 ILO거든요. International Laboratory Organization. 여기서 이제 정한 협약이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풀면 되죠. 그래서 ILO에서 여러 가지를 만들었지만 그걸 우리나라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성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국제노동기구 판례가 많지만 다 똑같이 풀면 됩니다. 4번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결과 체결된 마라케시 협정. 이것은 적법하게 체결되어 공포된 조약이죠. 그리고 그에 준해서 그에 기해서 처벌도 가능하다. 국내법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에 의해서 처벌에도 죄형법정주 위배되지 않는 그런 판례들이 있겠죠. 1번이 답이에요. 다음에 67번 문제 보겠습니다. 요거 많이 틀리는데 외교통상부 장관이 이제 미국이랑 했어요. 동맹 동반자 관계로 인한 전략대화 출발에 관한 공동성명.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는 조약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냥 조약 자체가 아닙니다. 세 가지 가능성이 있거든요. 조약인데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조약이 있어요. 그리고 조약이고 국회의 동의가 필요가 없을 때가 있죠. 이렇게 국회 동의를 얻으면 법률의 효력을 가지고, 그 다음에 조약인데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는 거야. 중요한 조약이 아니니까. 그러면 명령의 효력을 가지면 되죠. 그 다음에 조약 자체가 아닌 애들이 있는데 그러면 국내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국내법적 효력이 있지만 얘는 국내법적 효력이 없죠. 바로 이 기억번 지문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양심적 병역 거부권에 대한 국제관습법이 형성됐다 할 수 없는 게 그 UN 나라 200개가 넘는 나라 중에 국제관습법으로서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인정하는 나라가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국제관습법으로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죠. 그래서 맞는 질문이고요.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도 체결할 수는 있습니다. but 국회의 동의는 필요하다. 이렇게 풀면 되겠죠. 다음에 일본과 맺은 한일어업 협정이죠. 이것은 조약이기 때문에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니은과 리을이 답이기 때문에 2번이 답입니다. 68번 조약의 체결권도 대통령한테 있고 비준권도 대통령한테 있죠. 국회는 동의권을 가지는 것이죠. 2번 조약은 국가, 국제기구 등 국제법 주체 사이의 권리, 의무 관계를 창출하기에 서면 또는 구두다?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서면 또는 구두라고 하면 서면도 되고 구두도 된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서면 형식으로 체결된다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서면을 원칙으로 하고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구두도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나오던가. 그래서 2번 지문은 그렇게 틀린 지문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이 바로 답이네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거고요. 3번 조약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체결 비준됐어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아니죠. 왜냐면 국회가 직접 만든 건 아니니까. 하지만 법률의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위헌법률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헌법률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법률 또는 법률의 효력을 가진 거면 돼요. 69번 문제 보겠습니다. 헌법 제6조 1항에서 국제법을 존중하겠다라는 주의는 우리나라가 가입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법에 무조건 우선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법률 또는 명령의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나 신법 우선의 원칙을 쓰면 되는 것이지 무조건 조약이 법률이나 명령이 우선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1번이 바로 답이고요. 그 다음에 인권에 관한 세계선언 별거 아니죠. 그래서 법적 구속력 가진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넘겨야 됐네요. 3번 우리 헌법은 어떠한 조약에 대해서도 헌법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게 법률 또는 명령의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헌법적인 효력은 없어요. 그래서 맞는 지문이고 4번의 조례는 그래도 우리가 조약 같은 경우에는 법률 또는 명령 효력을 가지니까 그래도 법률 또는 명령의 효력을 가지는 조약이 조례보다는 우선하죠. 그래서 조약과 조례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조약이 이깁니다. 이렇게 충돌할 때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국내 법령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조약이 위반된 때는 효력이 없다. 조약이 이제 없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바로 답이었어요. 70번 우리 헌법상 문화국가 원리가 있는데 견해와 사상성의 어떤 다양성을 본질로 하며 이를 실현하는 국가의 문화정책은 불편부당의 원칙에 따라야 된다. 맞고요. 2번 그 문화예술진흥기금 납입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 위배가 되죠. 근데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틀렸고요. 비교되는 판례가 영화진흥기금 뭐 이런 판례 있죠. 이건 합헌 판례다. 영화금, 부담금 틀렸고 3번 모든 학생으로 하여금 학원에서만 사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규율. 이게 이제 과외 금지죠. 다 과외를 금지한 거야. 너무 지나치다. 헌법 위반이 된다. 다음에 4번 우리나라는 건국헌법 이래 문화국가 원리를 헌법의 기본 원리로 채택하고 있으며 문화국가 원리는 문화의 국가의 문화국가 실현에 관한 과제 또는 책임을 통해서 실현된다. 그렇게 그래서 2번이 답이 될 수가 있겠죠. 다음에 여러분들 71번 이건 좀 낚시가 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문화 그럼 이제 모든 문화잖아요. 그렇죠? 숨어 있는데 요거는 헌법 전문에 규정이 돼 있어요. 근데 전통 문화나 민족 문화를 보호해야 된다. 요것은 헌법 제9조라는 개별 조항이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헌법은 제9조에서 문화의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할 것을 선언하고 있다. 이거는 여러분들 헌법 9조가 아니라 헌법 전문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신 국가에게 전통 문화의 개성 발전과 민족 문화의 창달을 위해서 노력하려면 이건 헌법 제9조에 규정되어 있는 게 맞아요. 근데 문장을 읽어보면 이것도 9조에 규정되어 있고 이것도 9조에 규정되어 있다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죠. 이 따옴표 안에 있는 내용은 그 헌법 전문에 규정이 되어 있다. 그래서 기억번은 틀린 지문이에요. 잘 읽어야 되겠죠. 니은번 헌법은 문화국가를 실현하기에 보장돼야 될 정신적인 기본권의 하나로서 양심과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 기본권은 문화국가 원리의 불가결의 조건이다. 맞는 지문. 디귿번 문화는 사회의 자율 영역을 바탕으로 하지만 이를 근거로 혼인과 가족의 보호가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문화국가의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라 하기 어렵다. 여러분들 우리가 혼인과 가족을 보호해야 기본적으로 사회 구성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야지 여러분들 사회가 발전하고 문화도 발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혼인과 가족을 보호하는 게 바로 문화국가 원리의 전제 조건이겠다. 그래서 어장창탕 틀렸습니다. 리을번 전통문화라는 개념은 지금 현대에서도 맞는 것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사회적 경제적 환경이 맞고 또 오늘날에 있어서도 보편타당한 전통 윤리 내지 도덕관념이랄 것이다. 그래서 아무리 오래 내려온 제도랄지라도 현행헌법에 어긋나면 위헌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지문이죠. 일단 몇 개가 틀렸니? 한 개. 그 다음에 디귿번 일단 틀려놨어요. 그 다음에 문화국가 원리는 견해와 사상성의 다양성을 본질로 하는 바 이를 실현하는 국가의 문화정책은 불편부당의 원칙에 따라야 되죠. 그래서 이제 전통문화라고 안 나오고 그냥 전체적인 문화라고 하면은 모든 문화를 육성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칙에 따라야 되는데 모든 국민은 전체적인 견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아야 된다. 이것도 맞는 지문이고요. 10번 정부는 문화국가 실현에 관한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문화의 다양성, 자율성, 창조성이 조화롭게 실현될 수 있도록 중립성을 지키면서 문화에 대한 지원 및 육성을 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틀렸기 때문에 이렇게 답이 골라지게 됩니다. 72번 문제를 보죠. 일반적인 문화 육성은 전체적인 문화를 다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트 문화뿐만 아니라 서민 문화, 대중문화도 가치를 인정하고 정책적인 배려의 대상으로 해야 된다. 맞는 지문. 1번이 바로 답일 텐데 여러분 헌법 제9조라고 특정이 돼 있죠. 민족문화유산이라고 특정이 돼 있어요. 민족문화유산 모든 문화가 아니죠.
그럼 여러분들 민족문화유산은 쉽게 말하면 문화재잖아요. 문화재면 고려청자 같은 거잖아. 그럼 고려청자 같은 것이 쨍그랑 깨져가지고 아이고 이거 보험금 10억입니다. 이거는 중요하지 않죠. 그 민족문화유산의 존속 그 자체가 중요하죠. 고려청자 그 자체가 중요하죠. 왜냐면 이제 다시 만들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 자체를 보장하는 것이어야 되죠. 민족문화유산이 훼손이 되면 그에 대한 가치 보상이 얼마냐, 이거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틀린 지문으로 많이 나오는 지문입니다. 3번 헌법 전문가와 헌법제 구조에서 말하는 전통문화란 역사성과 시대성을 띤 개념인데 과거의 일정 시점에서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제도이긴 하지만 현행 헌법과 어울리지 않다면 전통으로 보호할 수는 없죠.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호주제가 있다. 잘했어요. 4번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 관습화된 문화 요소다. 예를 들어서 크리스마스 때 우리 기독교나 천주교 신자분들만 쉬는 거 아니고 석가탄신일 때 불교 신자들 분들만 쉬는 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관습화된 문화 요소라면 종교적인 의식 행사에서 유래된 경우라 할지라도 국가가 지원하는 게 헌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지문이 되겠죠. 이 정도는 가능하다.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끊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끊고 다음 시간에 경제질서 나간 다음에 그럼 이제 헌법총론 끝나게 되겠네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회차 때 경제질서 파트에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